네, 이분은 탐방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죠. 탐정. 네, 네. 탐방 요정 탐정 조희진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압구정금융센터 조희진 대리입니다. 네, 자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제가 이번에는 저희 회사 근처기도 하고 이제 좀 요즘 시장이 사실은 전자닉스만 가다 보니까 저도 막 탐방도 가기 싫고 막 그러던 와중에 좀 네. 바이오 세미나를 들었었어요. 네. 저희 그 김선아 위원님 세미나를 들었는데 네. 이제 뭐 3분기도 뭐 기술적으로 뭐 비수기이기도 하고 해서 4분기를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러면 공부하러 바이오 회사를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아하. 생각이 들어서 네 ABL 바이오를 다녀왔는데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장에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랠리가 와서 먹으려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ABL 바이오를 다녀온 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ABL 바이오. 네, 네. 미리 뭐 공부하고 있자. ABL 바이오. 네. 지금 ABL 바이오가 얼마죠? ABL 바이오 자, 코스닥에서는 봅시다. 네. 네. 주가가 계속 뭐 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한 72,000원 네 네, 선에서 시총이 4조네요. 네, 시총은 4조고 제가 그래서 여기 회사 다녀온 거 한번 일단 찍어 와 봤거든요. 여기 사진 보시면. 근데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강남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아하. 좀 사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돈 버는 기업도 많겠지만 뭐 좀 돈을 당연히 제약사나 이런 데 좀 잘 버는데 못 버는 바이오텍들을 뭐 주주들 상대로 유증도 하고 매자님도 하고 이렇게 좀 자금 조달도 많이 하는데 그 돈으로 막 강남의 월세를 내고 한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하지 않는데 네. 좀 ABL 바이오도 근데 선정릉역 근처에 있어요. 근데 네.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자기 사옥이고 장부가만 1,500억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자기 건물이다. 네, 그래서 뭐 강남 부동산도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건물 가치로 봐도 뭐 1,500억에 현금도 한 1,800억 정도 있어서 뭐 유증이나 이런 거 걱정 없는 기업이라서 좀 좋은 회사 같아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아하. 네. 네, 장부가. 네.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제가 그 ABL 바이오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바이오 섹터 흐름을 좀 짚고 가고 싶은데 지금 뭐 올해 뭐 초까지만 해도 바이오 주들이 좀 주가가 좋았었어요. 한 2년 동안 이제 플랫폼의 시대라고 알텍을 기점으로 뭐 머크랑 키트루다 요거 베일에 쌓여 있다가 나오면서 한 2년 동안 쭉 랠리를 했었는데 네.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알테오젠 급락이 나왔던 게 이제 키트루다 SC 로열티율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4, 5%인데 실제로는 2%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들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되네 하고 플랫폼 신뢰가 흔들렸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이 어디로 갔느냐를 보면 다들 좀 뭐 3,000당 제약 이러면서 3,000당 제약이랑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플랫폼 못 믿겠으니 자체 임상을 하는 오리지널리티 기업으로 가자 해서 뭐 3,000당 제약, 코오름 티슈진, 메지온 이쪽으로 좀 시세가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그쪽도 무너졌죠. 이제 뭐 자기들 자체 임상으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 봐야 되는데 요거 지금 ETF 동향만 봐도 좀 상위 종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 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제약사나 다시 플랫폼 딜을 하는 뭐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시장이 다시 좀 플랫폼 기업과 현금성이 우수한 돈을 잘 버는 제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ABL 바이오라서 요거 수급부터 한번 흐름부터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 전표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대비로 비중이니까 많이 네. 갖고 있는데 잠깐 그 표 한번 보시면 거기에 ABL 바이오가 지금 한 투에서 나온 게 좀 들어가 있네요. 네. ABL 바이오가 근데 사실상 ABL 바이오가 바이오 중에서는 코스닥 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액 2위긴 합니다. 지금 네. 현재 코스닥 10위 안에 또 들어가 있고 해서 뭐 알테오젠 다음으로 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플랫폼 회사인데도 요거 실제로 돈 버는 회사 사이에서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증명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정확하게? ABL 이게 바이오는. ABL 바이오가 네. 신약을 파는 게 아니라 네. 플랫폼 기술을 이제 이전을 하면서 뭐 네. 로열티든 뭐 계약금이든 마일스톤이든 이런 걸 수취하는 회사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 빌려주고 돈 받는 회사, 임대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파이프라인이 요 4개가 있는데 사실 좀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그랩바디 B라고 이게 한마디로 뇌 문을 여는 셔틀 지금 요걸로 지금 다 진행 중이거든요. 실제 ABR IR 장표긴 한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그랩바디 B 그 뇌문을 여는 기술 요거를 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뭐 빅파마 뭐 릴리를 비롯해서 GSK, 사노피 이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는 회사냐? 뭐 당연히 기술 빌려주고 임대업하는 회사는 맞는데 그 중에서도 뇌 쪽으로 지금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해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돼서 그 몸 중에서 장벽이 가장 세게 쳐져 있어요. 네. 실제로 이게 치매약으로 혹시 사람이 죽는 걸 아시나요? 아 치매약으로 사람이 네, 숨겨졌습니까? 사망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냐면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게 키존라, 레켄비 이런 시판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뇌 장벽이 크다 보니까 고분자 항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갱이 큰 것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고용량으로 때려 박다 보니까 이제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대안이 없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좀 컨센을 바꾼 게 로슈에서 이제 셔틀을 붙였더니 그러니까 바로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그 붙이는 셔틀을 써봤더니 적은 용량으로도 뇌에 충분히 전달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확 감소했고 이래서 셔틀이 답이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가 됐는데 이게 그럼 남는 질문은 어떤 셔틀을 쓰냐인데 바로 ABL 바이오가 독자적으로 그 하고 있는 셔틀이 있어요. 네. 이게 뭐 기술적으로 파고들면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어떤 부위에 붙이는 거 있는데 ABL 바이오만 할 수 있고 그 찾는 것도 어렵고 특허로도 막아놨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요 뇌에 전달하는 그 셔틀을 하는 데에 기술적 혜자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까지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적시성과 효율성이 좋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빅파마들이 다 계약을 하고 있고 이게 무수히 나올 수 있는 게 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용으로 어떤 셔틀 하나에 뭐 택배로 치면 어떤 물건을 담던 얘네 셔틀을 써야 되니까 무수히 많은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런데 뭐 이런 거죠. 사실 바이오를 보자, 중장기 시계로 보자, 네. 뭐 좋은 전략이죠. 그런데 오늘 같이 이제 금요일이고 변동성이 적고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네. 도무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죠. 내 종목 지금 막 이러고 있어서 바이오가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죠. 자, 지금 바이오를 아까 모두의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지금 사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네. 바이오가 물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 그때를 대비하자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사실 이게 수급 쏠림도 우선 해소가 돼야 되고 네. 지금 바이오들 악재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시장의 신뢰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ABL 바이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ABL 바이오는 언제든 그 빅파마 딜이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딜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ABL 바이오도 빠졌던 이유가 있어요. 보면 ABL 바이오도 하루에 한 20% 빠졌던 게 있는데 20%요. 네, 그 기점이 뭐 바이오 섹터가 훼손되면서 빠진 것 플러스 이게 사노피라는 곳에서 실적 장표에서 ABL 파이프라인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환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제가 탐방 가서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 회사는 반환 중단이 아니라 지연이고 후속 임상 준비 중이라고 이번 달 초에 정식 레터도 받았다고 합니다. 해서 이미 이렇게 ABL 바이오는 뭐 그런 이슈로 고점에서 70% 가까이 빠진 상태인데 이게 다시 후속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ABL 바이오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타임라인을 가져왔는데 네. 다음 달 초에 그 담도암 FDA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종량은 줄였는데 오래 사느냐 지표에서 좀 통계가 안 나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탈락을 했냐 보면 대조군 그러니까 이 약을 안 쓰기로 한 환자들이 이 약 쓰고 싶다고 넘어왔기 때문에 두 그룹 비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왔고 그래서 뒤집어 보면 뭐 환자들이 이 약을 그만큼 원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ABL 바이오가 기업이 얘기하는 미래의 성장성과 지금 시장의 평가가 되게 박한데 그렇죠. 탐방을 가다 보면 어쩔 때는 기업이 되게 자신 있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기업 자체도 나의 생각보다 되게 더딘 것 같다라고 해서 움츠러지면서 얘기하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요번에 갔다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더구나 코스타 불신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기업을 네, 찾아갔을 맞습니다. 때 기업이 여전히 괜찮다, 자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좀 더 방점이 있는지 아니면 미묘하지만 이제는 약간 이전과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스탠스로 전환이 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ABL 바이오 회사를 이번에 처음 간 게 아니라 몇 번을 갔어서 네. 이제 그 IR님의 톤을 지금 어땠냐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억울하다. 그러니까 회사는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시장에 뭐 쏠림이나 그분도 아시더라고요. 다들 전익만 보는데 어떻게 이런 코스닥 특히 좀 이슈가 많은 바이오가 갈 수 있겠느냐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딜은 잘 진행되고 있고 뭐 학회 참여하시는 거나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거나 빅파마가 컨택하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억울하다. 네. 그래서 다음 뭐 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예정된 게 있어요? 아니면 그건 뭐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아닌 건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일정 적은 거 뭐 삼상 뭐 진입하는 이런 시점은 알 수 있는데 네. 이게 얘네가 딜 나오는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빅파마 손에 있어가지고 네네. 네, 회사도 언제 나온다 말씀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신 그 뭘 지켜보면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아까 그 사노피 파킨슨 임상을 다시 시작하느냐, 그럼 뭐 새로운 딜이 나오거냐, 안 그러면 얘네는 이거 마일스톤을 받는 기업이거든요. 기술을 이전해서. 네. 그래서 마일스톤이 이제 공시에 딱 찍히게 되면 실제로 돈을 받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바이오 투자 혹은 뭐 ABL 바이오를 가지려는 혹은 뭐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접근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뭐 전략 혹은 뭐 전술 정도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네, 아, 전술적으로. 네, 좋습니다. 제가 고객분들 계좌를 봐도 항상 좀 아픈 바이오 하나 둘씩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ABL 바이오도 뭐 현재 마이너스 60% 정도 물리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봤을 때 이미 손절 라인을 지날 정도로 바이오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자르기보다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분기는 좀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4분기 때 바이오가 이제 기술 이전이든 뭐든 딜도 많이 나오고 요 시기를 기다리고 또 요 장표를 보시면 그 다들 좀 까먹을 수도 있는데 코스닥 승강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미뤄졌네요. 네, 이런 네. 것도 이제 뭐 연기금이나 이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을 기다려 가면서 바이오를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압구정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즘에? 네, 요즘 어디든 다 그럴 텐데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그래요? 정도? 네, 주도주가 쏠림이 살짝 해소되면서 좀 섹터의 훈풍은 돌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본인들 계좌를 보면 밑에서 조금 올라온 정도라서 다들 좀 힘들어 하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런 기업들 공부하면서 잘 이겨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낙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라. 네. 그죠? 뭐 한 1, 2월만 해도 한 25만 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7-80%가 빠져서 좀 네. 다들 힘들어 하는 것 왜냐면 같습니다. 시총이 한 13조, 14조만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뭐 실제로 ABL 바이오가 지금까지 뭐 총 마일스톤을 수령한다 쳤을 때 거의 10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정말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 이 시총은 좀 더 올라갈 모멘텀이 더 많다. 상방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방은 안 열려 있어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 정도면 고점 대비해서 회사가 탄탄한 거 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0조나 받을 게 있는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방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금이든 부동산 가치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생존할 수 있겠느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과대한 투자, 라이센스 사업만 바라보기에는 시간이 요원하다. 네. 결국 생존할 수 있나 이 생존에선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강남에 있는 건물 등등도 말씀하셨지만 생존은 가능합니까?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빠졌던 게 지금까지는 뭐 조금만 뭐 한 다음에 다 올랐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오 버블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빅파마랑 실제로 딜을 하고 ABL 바이오는 릴리 지분 투자도 받았거든요. 네. 한국 기업 유일하게 빅파마에서 지분 투자 받은 회사고 이렇게 좀 실제로 회사의 이슈 없이 정말 딜이 잘 진행되고 있고 회사가 탄탄한 회사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뭐 거품으로 올랐던 뭐 실제로 딜 안 하고 빠그라졌던 바이오들은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뭐 알테오젠이든 ABL 바이오든 뭐 한미약품이든 이런 회사는 오히려 이렇게 암흑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 오늘은 네. 체크하고 우리 조희진 대리님 보내드리고 이경수 연구위원님이 오늘 컨신. 아마 얘기해주실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확보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희진 대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